안녕하세요. 문화극장 조조아린의 이유진입니다. 오늘 작은 영화관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영화를 통해 대학 사회의 암묵적인 관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지난 몇 년간 대학가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강사법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화를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작은 영화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영화관의 이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영화관의 선호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화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다큐멘터리 늙은 투쟁 가 이야기의 신희무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다큐멘터리 졸업의 박주환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의 영화 속에 한 축으로 등장하는 한국 비정규 교수 노조에서 활동하셨던 김상목 전 사무국장님 모셨습니다. 예, 영화 속에서 가장 주제라 할 수 있는 강사법이 시작된 2010년부터 13년까지 노조 사무국장을 지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두 감독님께서는 모두 다 대학 사회의 비리에 대해서 고발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셨어요. 대학이라는 문제점에 주목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실질적으로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제가 다른 주제였던 시간 강사로서 학생들과 이렇게 마주하고 있고 대학이라는 공간 내의 한 구성원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대학이라는 공간에다 카메라를 들이대는 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학생으로서 이렇게 다녔던 공간을 찍고 촬영하는 게 좀 더 관심이 갔고 수월했기 때문에 졸업이라는 작업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이 네. 반영이 돼 있군요. 오늘 다룰 영화가 강사법을 다룬 장편 다큐멘터리입니다. 우리 지역도 보면 대학교들이 되게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되게 할 말 많으실 것 같거든요. 예, 아무래도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산의대 대학교가 밀집된 지역으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주제인 강사법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엄밀하게 따지면 강사법이란 법은 없습니다. 고등교육법 14의 2항에서 네. 대학의 교원들에 대한 규정이 있고 거기에 1962년부터 17년까지 강사가 포함되어 있다가 빠졌고 30여 년 만에 다시 이번 8월 1일부터 다시 이제 복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 강사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강사법의 핵심은 그 비정규 말하자면 교수님들이 교원 지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교원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국가에서 법령으로 규정을 해서 교원으로 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처우나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보통 이제 기존의 시간 강사라고 하면은 한 학기마다 이제 계약과 해고를 반복하는 직종인데 이것을 최소 1년 이상 그리고 학기 중에만 이제 임금이 나오던 것을 방학 중에도 임금이 나오도록 하고 4대 보험이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 등이 이번 강사법의 언론에 나오는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쟁점이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이 일련의 이야기들이 바로 이 영화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최초의 시간 강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늙은 투쟁 가 이야기. 먼저 영상 보면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학기 말에 시간표 조정을 한다는 전화를 받지 못하면 저희 강사는 잘린 겁니다. 퇴직금도 없고 의료보험도 없고 강의가 없어지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듣는 일도 없습니다.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이게 다른 투쟁과는 다르게 굉장히 논리적이세요.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무통보 퇴직은 일상. 교수와의 차별 대우에 상처받고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들의 이름은 강사. 이 대학 강사들의 열악한 환경이 사회에 대대적으로 알려진 것은 2010년 한 대학 강사의 죽음 이후였다. 서 씨의 죽음은 대학 사회에 큰 충격을 줬고 시간 강사법 제정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또 1년 이상 임용을 보장하겠다는 건데 서정민 어찌된 강사의 일인지 죽음으로 제기된 당사자의 시간 강사법. 강사들은 하지만 그 악법 법은 중에 처음부터 악법이라고 삐걱거렸다. 공갈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말하자면 제가 노조 사무국장 3개월 딱 지나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이때부터 많은 이제 말하자면 강사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거죠. 그렇죠. 부정적으로 언급하자면은 누군가 한 분이 돌아가셔야지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안타깝죠. 네. 분명히 입법 취지의 강사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신분 보장 이 세 가지를 골자로 해서 법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대량 해고 그리고 처우 개선 없는 무늬만 처우 개선 그리고 짝퉁 조원 양산이라고 하는 부작용만 잔뜩 있는 괴물 같은 법이 됐던 것이죠. 이분은 이제 제가 사무국장 할 때 위원장님. 그러시군요. 아주 잘 알고 계시겠군요. 7년 동안 4번의 유예로 계속해서 시행이 미뤄졌던 시간 강사법. 시간 강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시행 강경파의 주축엔 김영곤, 김동애 부부가 있었다. 강사법에서는 이제 교원지를 인정하고 있어요. 2016년에 보안입법에서도 교원지를 인정했고요. 이쪽은 김영곤 선생님, 김동현 선생님 팀은 무조건 교원 지위의 확보, 즉 교수 충원율을 높이라는 쪽이고 이쪽은 그게 불가능하니 연구교수를 만들어서 시간 강사들이 실질적으로 노예된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하자. 연구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맞습니다. 예민하시고 또한 맞습니다. 그런 어떤 갈등이 이제 또 다 자기의 논리나 이론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하시니까 쉽게 이제 해결되거나 논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이제 내가 맞는데 왜 수용이 되지 않느냐 하면서 감정의 골까지 생기는 거죠. 이 지식인들의 투쟁은 되게 좀 약간 다른 결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해고된 사람만 김영곤 교수를 찾아와요. 아니면 이제 뭐 자진을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만 찾고 오면서 이게 갈수록 계속 이제 급진적으로. 그런데 김영곤 선생님하고 같이 한 사람은 한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다 또 제풀에 꺾여서 또 이제 그만둬버려요. 두 분만 남아요, 계속. 저희가 대학 강사 교원지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를 결성하면서 규정을 딱 한 가지만 뒀거든요. 교원지가 회복될 때까지는 이 천막을 접지 않는다. 이런 음악 흘러나오는 것도 굉장히 좀 서정적이죠.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실제로 이런 음악들 많이 좋아하십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노부부의 천막 농성. 그 길고 긴 투쟁의 역사를 담은 다큐멘터리 늙은 투쟁가 이야기. 대학 강사에서 퇴출된 뒤 10여 년을 당진 시골집과 고려대, 여의도 앞 천막을 오가며 살아온 두 부부. 그 두 투쟁가는 1인 시위와 치열한 농성은 물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떠나간 안타까운 이들을 위해 항상 함께했다. 야, 그 공부만 하시던 분들이 저 이제 천막에 저렇게 사계절을 버티면서 계시는 거네요. 논문 한 편도 쓴 적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한자도 쓴 적이 없다. 그렇게 그리고 실제 조사위원회, 연구위원회에서 한 조사위원회에서도 그런 녹음 테이프가 있어요. 근데 해석이 다른 거예요. 뭐냐면 저는 보면서 이제 이런 말투들이 너무 착한 거예요. 이제 투쟁하는 사람 치고 너무 착한 거예요. 간단하게 뭐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다. 그리고 그것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 이제 그 아다르고 어다르고에 되게 예민하신 분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뭔가 표현을 할 때도 조심조심 오랫동안 고민하시다가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네. 수정을 정말 하기 싫어하세요. 하지만 강사법 시행은 강사들에게도 또 대학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합의를 위한 공청회에서도 격렬한 투쟁이 벌어지고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은 계속해서 유예만을 거듭하고 있었다. 본질은 돈이죠, 뭐. 돈이고 그 돈과 연관된 게 이제 통제인데 관리자 입장 내지는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누어서 관리하는 게 비용 면이나 통제 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런 모델이 대학 사회도 예외가 아닌 방식으로 들어와 있고 대한민국 노동자 중에 시간 강사 선생님들이 제일 열악합니다. 대학교 교수는요. 신분이에요. 신분. 농노와 양반. 에? 노예와 시민의 신분 문제예요.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시간 강사분들께 수업을 들었지만 그런 줄 그렇죠. 몰랐어요. 교수님도 계시고 네. 강사 선생님도 계셨죠. 오히려 저분들은 그렇게 구분이 안 되는 거를 바라세요. 왜냐하면은 이제 학생들은 무심코 강사 선생님, 교수님 하시는 것도 이분들에게는 되게 마음에 이제 뭐 거의 되는 거죠. 구멍이 되는 거죠.
강사법의 오랜 유예도 이 두 부부의 행진을 막을 순 없었다. 오로지 교원직위 확보를 위한 그들의 행진은 무려 10여 년간 이어지고 묵묵히 또 계속해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대학대회는 집회의 자유가 있다. 경희대학은 저분이 거의 이제 메인 롤을 맡으시는. 시행하라. 총전 직선제 시행하라. 대학 등록범 철폐하라. 아 이게 화나서 막 소리 지를 때도 뭔가 문장이 다 맞아. 약간 앞뒤가 다 맞고 그런 느낌? 보통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 문장들은. 하지만 투쟁이 길어질수록 중간에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다양해져 좀 갔다. 스스로 고립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내가 옳다고 하는 길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사람들을 떨어져 나가게 하거나 제가 받은 인상은 굉장히 비타협적이라서 사람들을 끌어모으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같이 싸울 수 있는 사람들과는 동지적 관계를 맺지만 아닌 사람들은 다 언젠가는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제가 굳이 조직을 늘리려고 하지 않은 거가 조직에 들어가서는 다수결의 원리가 통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힘들으니까 무슨 이유로 텐들 접자 그러면은 5대2가 되잖아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안 따르면은 민주주의 의견을 위배했다면서 이제 비난이 들어오죠. 정말 이 장면 봐도 아시겠지만 다른 흔히 말하는 이제 어떤 소수자 또는 농자들의 투쟁을 다룬 다큐에서의 고민과 조금 다른 지점들, 어떤 명분이나 논리를 엄청 중시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이제 이 영화 개봉하고 나면은 많이 확인되실 겁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2018년 11월 고등교육법 개정안 즉 시간강사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그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교원 지위는 인정됐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닌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었다. 강의 개설수를 줄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강사법이 시행이 되면 강사들을 다 잘라야 되니까 강좌수를 줄여야 되고 강좌수를 줄여야 되니까 학생들은 근데 졸업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졸업학점을 줄이겠다는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게 그 시발점 아닙니까?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이게 지금 올해 들어서 전국 곳곳의 대학에서 다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시간 강사나 비정규 교수들에겐 이제 생존권 문제지만 학생들에게는 교육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학에게는 비용의 문제죠. 강사 대량 해고와 그에 따른 대학 수업질의 하락, 대학 비정규 교수 문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이 구조적인 적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그 해결책은 과연 있는 것인지, 대학가에 끝나지 않은 문제, 늙은 투쟁가의 이야기다. 이게 몇 년간 참 뜨거운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뉴스에서 봤을 때랑은 또 좀 다르게 느껴지셨을 것 같은데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아니 우리나라 대학교 구조가 왜 이렇게 뭐 어디서부터 이렇게 왜곡된 걸까? 왜 선생님도 불행하고 학생도 불행하고 그런 좀 되게 자괴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저는 그 국회 앞에 농성했던 현장을 예전에 1인 시위하러 가면서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네. 예전의 기억도 났고 그리고 저도 투쟁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외로움들, 고립감들 이런 것들을 더 감정이입해서 볼 수 있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학생들은 학교에 그리고 뭐 교수님들은 이제 우리가 학교의 주인 같고 총장님은 총장님 학교 주인이라고 말씀하시고 학생들은 학교 주인 아닌데 시간 강사나 비정규 교수들은 그런 말을 감히 입에 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유령 같은 사람들입니다. 되게 중요한 주체인데 학교를 구성하는. 실제로 조금 새로운 학문이나 뭐 특별한 느낌의 주제를 다루는 교수님들이 많으셨었거든요. 근데 가방을 항상 메고 오시는 걸로 봐서 이렇게 뭐 연구실이나 이렇게 마땅하게 머무실 자리가 없고 아마 시간 강사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통상 그 연구실 문제를 잠깐 언급드리자면 불과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립대는 116명당 방 1개, 사립대는 136명당 방 1개. 그러니까 같은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 걸 하는데 이제 1인 1실이 될 것을 100명당 1실 이렇게 쓴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 인터뷰도 나오잖아요.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교수님이 안 계셔서 못 물어보기도 해서 불편하기도 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대학교 시간 강사와 비정규 교수 문제가 대학이라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그리고 문제점을 가장
이제 종합적이고 압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바로 방금 나온 것처럼 학생들에게는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권리의 문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자, 이제 다시 제가- 영화 얘기로 네. 넘어가 볼까요? 자, 저는 제목에 대해서 네.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 늙은 투쟁 가 쉼표 이야기? 네. 가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네. 실제로 이제 이 두 분들을 섭외하고 와서 만나뵀을 때 실제로 이분들이 긴 오랜 싸움을 하시고 투쟁을 하셨는데 그 이분들의 투쟁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여러 단어를 찾다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늙은 거 말고 실질적으로도 이 투쟁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늙은이란 단어가 어울릴 수 있겠다. 네. 두 사람한테 죄송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늙은이란 단어를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두 분이 부부이시거든요. 그 두 부분이 같이 하신다는 측면에서 집가자를 써서 늙은 투쟁과 이야기 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집가자는 한자로 표기가 돼 있죠. 네.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죠, 이 두 분은? 우연치 않게 2017년 12월 달에 국회 앞에 있는 그 집회를 기획하러 나갔다가 거기에서 텐트를 봤어요. 원래 이 두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는 언론에서 몇 번을 제가 접했었거든요. 근데 전 한 3, 4년 전에 이 이야기는 끝난 줄 알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 또한 저의 문제였던 강사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돌아온 길에 되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느꼈던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을까, 혹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의 질문을 던져볼게 돼서 찾아봤게 됩니다. 그렇게 접하게 되셨군요, 처음 두 분. 찍겠다라고 했더니 어떤 반응이셨나요? 찍으라 하시던데요. 흔쾌히 찍으라고 하셨나요? 뭐 이렇게 싫다 뭐 이런 반응 처음에 없었군요. 네, 좀 불편하실 수도 있었을 것 완성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 나오겠지만 이 두 선생, 이 강사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축은 실제로 이 두 선생님도 계시지만 더 큰 축은 실제로 한교조라고 하는 노조가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의 투쟁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대립의 구조가 좀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많죠. 네,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제가 담당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부분들의 고민점들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있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내린 선택은 있는 논점들을 동시에 다 드러내자. 그리고 판단은 관객들이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저를 최대한 객관적 입장으로 빼내고 주관적 입장을 많이 배제하는 형태로 작업을 좀 진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본 사람도 이게 어떻게 뭐 어느 한쪽 손을 들기는 되게 사실 어렵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서적으로 이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골수시고 정말 자기의 길을 간다. 뭐 그래? 너네 안 해? 나 천막 친다 하고 막 계속 하시고 이제 그러는데 야, 이 외골수인 인간이 이렇게 혼자 버티고 있는 모습이 되게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무튼. 네. 맞습니다. 이게 비단 서울적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네, 대구 네, 지역 맞습니다. 문제도 아주 클 것 같은데요. 대구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수도권과 이제 그 외의 지역의 차이가 좀 있고요. 지역의 경우는 이제 자기 출신 학교에서 계속 학부에서 대학원, 석사, 박사 그러면서 계속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시면서 수업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좀 더 집단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에서는 오히려 더 이제 좀 조직적으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뭐 시위도 하고 서울 쪽에서는 주로 약간 개별화된 그런 부분이 그런 많죠. 차이가 좀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뭐 일을 하실 때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되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강사분들이 주변에 꽤 많으셨겠어요. 많은 대중들이 가장 많이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라고 하셨던 책을 내셨던 그 부분의 에피소드가 되게 유명하죠. 네, 그 책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시간 강사를 일하는데 자식이 생겨서 의료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의료보험을 안 들어줄 수가 없는 학교 규정 때문에 맥도날드 같은 맥도날드에서는 상하차 노동을 하는데 거기는 들어주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런 형태의 재정적인 측면이나 혹은 사회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그 공간에 소속감을 갖게 해주는 시스템은 현재는 아닌 거죠,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그것들을 본인 스스로 혼자 담당을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 시간강사 문제를 제기하고 돌아가셨던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때문에 자살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옆에 있는 분들과 뭔가 공감을 하거나 뭐 이렇게 확산시켜내거나 이런 부분이 그런 게 아니고 극도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회용 크리넥스입니까? 왜? 문자 해고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확인해서 셀프 확인을 해야 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압니다. 모멸감이라는 단어 이외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학계라는 것이. 이 이제 이 계층의 특성상 자기 어렵다는 얘기를 쉽게 못 하세요. 남들이 보기에는 박사, 그렇죠. 유학 갔다 선생님. 오고 엄청난 선생님, 교수님 소리를 듣는데 실제로는 이거 학생들보다 더 사실 지갑이 더 얇은 이런 부분.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집에 갔을 때 어떤 이제 이게 뭐 남녀를 이제 넘어서서 어떤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무능력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혼자만 사귀는 거죠. 그래서 술 많이 드시고 담배 많이 태우시고 그러다 건강 안 좋으시고 우울증 걸리고 그렇습니다. 아 저도 주변에 보면 이제 가끔씩 이제 뭐 선배나 후배나 친구 중에 시간 강사 있거든요. 이제 선후배 중에. 네. 근데 구체적으로 저는 이제 이 말하자면 지식 노동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분들의 삶이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보통 대학교를 마치고 석사, 박사, 뭐 외국에 갔다 오든 한국에서 하든 하고 나면은 한 30대 중반은 다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 강사의 세계로 박사 과정에서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렇죠. 지금 2층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 파악이 안 됩니다만 2010년대 초반에 약 10만에서 11만 정도 잡았고 지금 강사법 2010년에 처음 논의되고 나서 4차례 유예되면서 대학에서는 이미 슬림화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약 7, 8만 정도로 잡고 있는데 이분들은 사실 한국 사회에 뭐 문학, 뭐 영화, 소설, 뭐 드라마 많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수차도 이분들을 그냥 계속 이제 이런 어떤 확실하게 자리 잡는 어떤 계층이나 군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저 교수가 이제 거쳐가는 자리 아니면은 교수가 못된 좀 약간 무능한 사람들로만 치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봉준호 감독님을 뭐 호명하자면 플란다스에게라는 영화가 그 데뷔작인데 주인공이 거기서 주인공이 이제 약간 이제 교수가 못된 강사인데 이성재 이성재 배우가 부인에게 이성재 이제 퇴직금이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보험금이나 퇴직금 받아가지고 케이크 밑에다가 봉투 넣어서 회식 때 가져가는 뇌물 갖다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또 30대 후반에서 마지노선을 보통 40대 초라고 합니다. 이때를 넘어서면은 이제 아무리 능력이 되더라도 교수로 임명을 안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교수로 이제 말하자면 타이밍이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왜냐면 그 위에 그 밑에 다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때 딱 돼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특정한 거군요. 학문 세대에서 계속 올라가는 건데 거기에서 안 돼버리면은 되게 뭐 낙오자 취급받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만약에 그때 교수가 안 되면 계속 시간 강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는 제자가 교수가 되어서 이제 가르쳤던 이제 그 강사는 계속 강사를 하고 있는 노강사가 되는 경우가 나오는 가끔 거죠. 봤어요.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그런 거에서 느끼는 어떤 이제 약간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아주 큽니다. 가끔 그래서 교수님들도 꼬박꼬박 인사하고 이제 그렇죠. 최소한의 관심과 공감 그리고 어떤 소통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없는 거예요. 냉정할 정도로. 심지어는 정규직 교수들 안에서도 무서운 침묵이 흐르는 거. 혹시라도 내가 학교 당국에 밑보여 가지고 뭔가 피해를 받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깨지 않는 한 뭐 관심과 공감과 연대와 소통 이런 거는 요원한 것이고. 근데 보니까 이게 사회에서도 공감을 많이 못 받아서 또 힘들어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이 집단에서도 또 나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정리를 해보면 간단합니다. 어렵게 만들어진 법이니 한계가 있더라도 통과시키고 그 이후에 계속 개정 작업을 해나가자라는 추구 하나와 한 번 정해진 법을 어떻게 다시 개정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드니 이번에 받을 때 되게 세게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두 축의 주장이 붙은 거라고 보고요.
전 개인적으로는 뭐 양쪽 주장 다 논리적으로 충분히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것이 이 긴 시간 동안 오면서 이렇게까지 접합될 수 없는, 봉합될 수 없는 문제였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고민이 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방점을 좀 잡았던 것이 자체가 그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싸우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조직을 꾸려야 되고 그 조직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네. 그래서 싸움의 방식 이런 부분에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제목에 늙은 투쟁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왔던 것 같고요. 정말 고민됩니다. 영화 보다 보면 야 이게 뭐 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그래서 이렇게 만드셨을 테고. 그 싸움의 방법 중에 하나로도 텐트가 나온 것 같은데 텐트라는 게 가진 또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예. 캠퍼스 한가운데 텐트가 딱 있으면 네. 뭔가 그래도 그 효과란 게 있나요? 어떻게 보면 그런 방식을 취하는 거 있잖아요. 뭐 누구나 다 그러겠지만 농성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시위를 한다든지라고 하는 이 방식 자체가 네. 실제로 힘 있는 자들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힘 맞습니다. 없는 사람들이 본인의 이야기를 마지막에 펼치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인데 네. 문제는 이제 어느 공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텐트가 존재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지나다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되게 소외되어 있고 네. 되게 조그만 목소리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듯한 네. 형태의 상징성이라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이 텐트라고 하는 거는 시간 강사들의 과거였고요. 그리고 현재였고요. 그리고 또한 미래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감독님 이 영화가 일단 끝은 났지만 실제로 또 완벽한 끝은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이게 시즌 1이었다고 친다라면 이제 시즌 2가 또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 실제로 해고되신 분들이 좀 너무 많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의 약자들이 생성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학생들 입장에서도 또 불편한 점들이 보이더라고요. 교수님 한 분당 해당되는 학생이 너무 많다거나. 그렇죠. 교육의 질이 떨어지죠. 네. 그래서 지금 가장 뭐 이제 당장 이제 기사 검색을 해보면 지금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당장 올해 10월에 그 교육부의 대학 정보 공시 그리고 가을에 지금 이제 흔히 말하는 국회 국정감사 시기에 그 벌써 나오는 게 대학이 4번의 유예 동안 약 6, 7년 동안 계속 줄여왔어요. 그래서 11만에서 7만까지 줄였고 그럼 4만은 어디로 갔는가? 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문제가 있고 당장 우리 지역에서도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은 경북대학교, 대구대학교, 그다음 영남대학교에 우리 이제 그 한국 비정규 교수 노조 이제 분회가 있는데 여기서 다 기자회견하고 농성하고 시위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게는 100여 명, 많게는 한 학교당 200명 이상이 지금 이번 2학기에 강의를 받지 못했고 그러니까 이 시작인 거죠. 다음 학기에는 과연 얼마나 줄 것인가. 네. 지금 그래서 지금 시즌 2라기보다는 2라운드 시작이라고 저는 끝난 줄 알았는데 네.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에게 죄가 있다면 너무 차 문제밖에 없습니다. 왜? 저희들은 항의하면 곧바로 잘리니까요. 어떤 분들은 저희더러 해고된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계약 해지다. 또 어떤 분은 해촉이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무슨 홍길동입니까? 해고라고도 말할 수 없고 해고 당했는지도 알 수 없어서 확인해야 되고 해고의 사유가 뭔지 우리가 일일이 증명해야 되는 그런 인류인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Oh, me darling dear, you look so queer. Johnny, I ain't hardly knew ya.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단편적으로 뭐 방송 르포나 아니면 단편 영화들은 몰라도 이렇게 강사법 상황 2010년부터 4번의 유예가 되면서 지금까지 온 과정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확실하게 보지 못했던 그 비정규 교수 내의 어떤 입장 차이나 갈등에 대해서 그 종합적으로 다룬 최초의 작품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작품이 저희 내부에서도 큰 관심과 상당히 논쟁이 있는 작품이에요. 아 저희라고 하면 이제 비정규 교수노조, 교수노조 그렇죠. 말씀하시는 네. 거죠. 이제 영화의 내용이나 이제 쟁점은 이제 그 이제 강사법 이제 그런 건데 굉장히 이제 그 표현 방식은 이제 좀 달라요. 되게 서정적이고 그 유려한 맞아요. 아름다운 컷들로 구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투쟁 현장을 좀 약간 다른 방식으로 담아내셨고 예를 들면은 그 천막을 이제 덮어놓는 비닐에 비가 툭툭 오는 물방울
이런 걸 엄청 좀 길게 보여주세요. 예를 들면 근데 거기서 굉장히 느껴지는 정서가 있거든요. 그런 표현 방식들을 왜 그렇게 선택하셨는지. 강사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법의 문제이다 보니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개정됐던 게 몇 번이 되는데 그 차이점을 저도 공부하는데 힘들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영상에서 그걸 모든 걸 설득하느니 차라리 전략적으로 대중들한테 감성적인 측면을 전달해야 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되게 논리적이라기보다는 감성적인 측면의 이미지들을 만들기 구사하려고 노력을 좀 했고요. 네. 이런 표현이 굉장히 이제 사실 유려하고 단순히 이제 이 논쟁이 어떻게 되는 거와는 또 별개로 그런 이 영상의 정서 그리고 음악의 정서 이런 걸 느끼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뭔가 좀 처연하고 뭐 애잔하고 이런 게 있죠. 이게 영화는 그러니까 영화 음악에 쓰였던 거는 아일랜드 민요거든요. 네, 아니아의 전폭적으로 하들링이라고 해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인데 부인이 못 알아보겠다.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눈도 없고라고 하는 이 가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80년대에는 광주 항쟁 당시에 개사돼서 불려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던 되게 충격적인 거는 태극기 부대에서도 이걸 개사해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영화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우선 영화제를 좀 돌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극장 개봉을 어떻게든 좀 준비를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꼭 그러니까 개봉을 성사가 돼서 개봉이 된다라면 극장에 찾아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대학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리들, 또 그 비리를 다룬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마 자세히 보지 않으면 놓쳤을 만한 이야기들인데 감독님들 덕분에 또 한 번 자세히 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